안녕하 그레이통쌤과 함께하는 생명과학 1 19강 방어작용입니다. 인체의 방어작용에 앞서 항원, 항체, 림프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원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알레르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체인데요. 비림프구로부터 분화된 형질세포가 생성하여 분비하는 면역 단백질입니다. 사람의 혈액을 원심분리하면 밀도에 따라 아래쪽이 혈구, 위쪽이 혈장 성분으로 분리되는데요. 혈구는 세포 성분으로 이루어져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가 들어있고요. 혈장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벼운 면역 단백질인 항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체의 대표적인 구조는 Y자 모양을 하고 있고 항원 결합 부위가 두 군데 존재합니다. 항체의 항원 결합 부위는 3차원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효소와 기질이 결합하는 것처럼 특정 항원 부위에 특정 항체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항체가 아무 모양의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체는 항원의 특정 부위에 결합하여 항원을 무력화시킵니다. 항체가 직접 항원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항원이 도망갈 수 없게 포박하여 백혈구의 식세포 작용을 돕습니다. 또한 병원체의 세포막에 구멍을 뚫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항원을 파괴합니다. 다음으로는 림프구입니다. 백혈구의 일종으로 골수의 조혈모 세포로부터 생성되는데요. 골수에서 생성되어 가슴샘으로 이동하여 성숙하는 림프구를 T림프구라고 하고 골수에서 생성과 성숙 과정을 모두 거치는 림프구를 B림프구라고 구분짓습니다. 참고로 백혈구는 모두 골수에서 생성되며 림프구 외에도 대식세포, 비만세포, 형질세포, 기억세포 등이 모두 다 백혈구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개념을 바탕으로 먼저 선천성 면역인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선천성 면역으로 감염 즉시 다양한 병원체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특이적 방어의 종류는 먼저 피부에 의한 외부 방어, 그리고 외부와 맞닿은 소화관, 기관 등의 내벽을 덮는 점막 세포층이 점액으로 덮여 있는 것, 그리고 땀, 눈물, 침 등의 분비액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어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외부 방어를 진행합니다. 만약 외부 방어가 뚫리면 내부 방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내부 방어에는 염증 반응과 식균 작용이라고 불리는 식세포 작용이 해당됩니다. 그림에서는 가시가 박혀 피부가 손상되어 병원체가 체내로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조직세포 사이를 다니는 비만세포가 병원체를 감지하여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히스타민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모세혈관으로부터 면역 반응에 필요한 물질과 세포들이 조직세포 쪽으로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때 백혈구들이 빠져나와 병원체를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세혈관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혈액량이 증가하고 상처 부위는 붉게 부어오르는 반응과 병원체의 활동을 둔화시키기 위해 조직세포에서 열도 발생하고요. 이 증상들을 염증 반응이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병원체는 백혈구의 식균작용으로 병을 일으키지 않고 제거됩니다. 여기에서 식균작용을 가장 잘 하는 대표적인 백혈구는 대식세포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비특이적 방어작용에도 불구하고 병원체가 더 빠르게 증식하거나 많은 병원체가 들어와 방어작용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우리 몸은 후천성 면역인 특이적 방어작용까지 준비하는데요. 반응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병원체에 대한 기억 능력을 가지며 특정 병원체의 종류를 인식하여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식세포가 항원을 섭취하여 분해하는 작용을 하면서 자신의 단백질에 항원의 조각을 조립하여 세포 표면에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를 항원 제시라고 합니다. 병원체의 구조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조 T림프구라는 백혈구가 인식하게 되고 활성화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비특이적 방어작용에서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이어지는 항원 제시 및 보조 T림프구 활성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그림인데요. 현재 상황은 대식세포가 보조 T림프구에 항원을 제시하고 활성화된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의 과정은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세포성 면역은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가 세포독성 T림프구에게 항원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보조 T림프구와 마찬가지로 세포독성 림프구가 활성화되고 증식하게 되고요. 일반 세포가 항원에 감염되었다면 감염된 세포만을 찾아서 세포독성 T림프구가 직접 공격하여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세포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조 T림프구는 B림프구를 활성화시키는데요. 항원의 정보를 받은 B림프구는 증식하고 분화 과정을 거치는데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하게 됩니다. 형질세포는 항원의 정보를 바탕으로 항체를 생산하고 만들어진 항체는 항원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항원 정보를 기억하는 기억세포를 생성하는데요. 항원의 1차 침입 시 B림프구가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분화되며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산하여 방어하는 작용을 1차 면역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똑같은 항원이 두 번째로 침입할 때는 이미 만들어진 기억세포가 항원을 인식하여 빠르게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질세포는 항체를 생산하여 두 번째로 침입한 항원을 빠르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억세포가 존재하여 항원이 재침입했을 때 빠르게 항체를 생산하여 방어할 수 있는 것을 2차 면역반응이라고 합니다. 기억할 것은 2차 면역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원 침입에 따른 항체 농도 변화를 그래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을 살펴보면 이전에 항원 A와 항원 B에 노출된 적이 없는 G이고요. 항원 A가 침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죠. 1구간에서는 대식세포가 식세포 작용을 통해 항원을 표면에 제시하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시한 항원을 인식한 보조 T림프구가 활성화되어 B림프구를 자극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침입 후 7일 이후에 항체 A가 생성되고요. 구간 2에서는 항체 A가 만들어졌으므로 항원 A에 대한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고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림프구가 분화하여 기억세포가 형성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인체 방어작용으로 항원이 감소하면 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도 그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항체의 농도도 감소하게 되고요. 28일째 항원 A는 두 번째로 들어오게 되었고 항원 B는 처음 들어왔습니다. 먼저 항원 B에서는 앞서 보았듯이 항체 B가 조금의 시간 간격을 두고 만들어져 구간 3에서 항원 B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이는 항원 B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입니다. 그런데 항원 A는 이전에 항원 A에 대한 기억세포가 형성이 되어 있으므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어 항체를 신속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신속하고 높은 농도의 항체를 생성하여 방어작용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 항원 A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면역 반응을 이용한 것이 바로 백신인데요. 백신은 독성을 약화시킨 항원을 주입하여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를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항원이 침입했을 때 그 항원에 대하여 구간 3처럼 신속하고 높은 농도의 항체를 생성하여 항원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에 대하여 더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